네, 안녕하세요. 최인원입니다. 화건과 EFT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몰입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누구나 몰입 EFT로 슈퍼맨이 될 수 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몰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저희 책 스포츠 멘탈 코칭 EFT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할 내용은 247쪽 여기 나오는 내용인데요. 247쪽에 보면은 장자에 나오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책을 써놨는데 장자와 몰입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노자, 장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은데 장자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수많은 철학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몰입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몰입의 중요성에 관해서 얘기한 역사상 첫 번째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장자는 그러면 왜 몰입에 관해서 얘기했느냐? 장자에게 몰입은 중요한 마음 훈련의 도구였습니다. 자세한 거는 조금 이따가 본문을 읽고 설명드리면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예비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에 보면은 소도축의 달인 이런 소제목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요리사가 해왕을 위해 소를 도축했다. 그가 커다란 소를 해체하는 것을 보니 손놀림은 마치 쿵후를 하듯 민첩하고 절도 있었고 발놀림은 마치 탭댄스를 추듯 경쾌하고 리듬감이 있었으며 고기를 가르는 칼날에서는 마치 피아노 소나타와 같은 아름다운 음률이 흘러나왔다. 이에 임금이 감탄하여 말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정령 기술이 이런 경지까지 가능한 것인가? 요리사가 칼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가 추구하는 바는 도입니다. 이 도가 바로 중요한 겁니다. 술에서 도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기술을 통해서 도를 추구하는 게 이게 장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는 도입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도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게 장자 철학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몰입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소를 해체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밖에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소가 소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방금처럼 소를 해체할 때는 집착이 사라진 텅 빈 마음으로 소를 대하면서 눈이 아닌 직관으로 보게 되고 손이 아닌 직관으로 칼을 놀리게 되어 소도 소를 보는 나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저의 직관만이 저절로 가동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집착이 사라지면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어떤 직관과 영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 상태. 이게 바로 영적인 경험이거든요. 장자는 영적인 경험을 연습하기 위해서 몰입을 그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이 과정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힘줄과 인대 사이로, 근육의 근막 사이로, 뼈와 근육 사이로, 근육과 가죽 사이로, 틈이 이미 나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칼날을 놀립니다. 뼈와 살이 단단히 붙어 있는 곳을 억지로 자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큰 뼈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이른바 인류 요리사들은 1년마다 칼을 바꿉니다. 그들도 무리한 칼질로 칼날을 손상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요리사들은 매달 칼을 바꿉니다. 아예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칼을 잡은 지는 19년이고 해체한 소도 수천 마리가 넘습니다. 그러나 칼날이 막 숫돌에 간 것처럼 여전히 예리합니다. 소의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이 칼날은 두께가 없을 정도로 얇습니다. 뼈와 살의
넓은 틈으로 종이장같이 얇은 칼날이 들어가니 자유자재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19년이 넘어도 칼날이 항상 예리합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아직도 근육과 뼈가 닿은 곳에서는 어려움을 느끼고 조심합니다. 우물쭈물하는 듯 하다가 눈으로 보기를 멈추고 몸짓이 느려지면서 직관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칼날의 미묘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어느새 젖은 흙더미가 무너지듯 고기 조각들이 바닥에 쌓이고 정신이 들면 엉거주춤 칼을 든 채로 머뭇머뭇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자기 자아 초월 상태가 됩니다. 자기를 잊어버린 상태가 되는데 그 모습을 이게 묘사하는 겁니다. 마침내 일이 끝났음을 알고서는 마음이 충만하여 주변 정리를 하고 잘 갈무리하게 됩니다. 임금이 말했다. 뛰어나구나. 너의 말을 듣고서 양생의 비결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 편이 장자 철학의 아주 중요한 내용, 핵심 사항을 우화로 아주 잘 설명한 건데 이것만 가지고도 뭐 1시간 이상 설명할 거리가 있는데 뭐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몰입의 비결은 뭐겠습니까? 처음에 소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소였다고 했죠. 이건 집착하는 상태거든요. 집착도 버리고 소도 잊고 나도 잊어라. 내가 저 소를 잘 잡아야 한다는 집착. 그로 인해서 소만 보이는 거. 소를 보고 있는 나. 이것도 다 잊어버려라. 잘해야 된다는 집착. 내가 잡아야 되는 소도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잊어버려라. 마음을 비우면 직관이 발휘되어 저절로 신기가 발휘된다. 신기는 신기가 아닙니다. 신기는 뭐 귀신 신자 쓰는 거고 신기는 기운기자죠. 요거는 신기. 신기는 뭐냐면은 신묘한 기술의 뜻이죠. 직관이 발휘되면은 뭐 한마디로 신묘한 기술, 초능력 같은 기술이 발휘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도축달인의 몰입의 비결이죠. 장자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몰입과 관련된 내용 여러 편이 있거든요. 뭐 여러 시간에 걸쳐서 계속 읽어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렇게 듣다 보면 몰입이 뭔지 감이 좀 잡힐 겁니다. 몰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 설명을 듣고 뭐 장자도 좀 듣고 이러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소도축의 달인에서 중요한 게 아까 양생이라고 임금이 마지막에 뛰어나구나 너의 말을 듣고서 양생의 비결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또 중요한 핵심 사상인데 양생이 기를 양자거든요. 양육할 때 양자가 바로 이 양자입니다. 생자는 인생할 때 생자, 생명할 때 생자거든요. 생명을 기른다. 양생의 비결은 생명을 기르는 비결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무슨 말일까 좀 의아하시죠. 소 잡는데 갑자기 소 잘 잡는 거하고 소 해체 잘하는 거 양생의 비결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엄청난 비유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까 이 요리사가 인류 요리사들은 1년에 한 번씩 칼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칼날에 손상이 가서 그렇거든요. 초짜 요리사들은 매달 칼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소 잡는 달인은 19년째 칼을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예리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칼이 비유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칼이 비유하는 바는 바로 나 자신,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생명, 목숨. 그러면은 소는 뭐겠습니까? 소가 비유하는 바는. 그건 바로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인생의 온갖 난제들입니다. 그 난제들이 뭐 뼈를 자르는 것일 수도 있고 근막을 자르는 것일 수도 있고 뼈가 제일 난이도 높은 거겠죠. 그런 인생의 과제들을 겪다 보면 다들 스트레스 받아서 지쳐서 병들어 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칼날이 손상되는 겁니다. 그런데 몰입 상태가 되면은 내가 다치지 않고서 내가 소모되지 않고서도 문제를 쉽게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 편의 주제는 몰입 상태가 되면은 최소의 손실로 나를 다치지 않고 힘을 거의 쓰지 않거나 적게 쓰면서도 문제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다. 이 주제를 여기서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목숨도 지키고 보존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바로 이 편의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양생이란 것은 뭐냐? 세상에서 나 자신을 소모하지 않으면서 잘 살아가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장자의 소도축의 달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장자 얘기를 하면서 몰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